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님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충순왕의 뒷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퇴위당한 충순왕은 원나라에서 힘을 키우면서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원나라의 제6대 황제 성종이 죽게 되면서 원나라는 내전에 빠집니다. 즉 치열한 황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충순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즉 인생의 승부를 던진 거예요. 자신과 한 형제처럼 지냈던 무종, 인종 형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자신이 완전히 군대를 끌고 개입할 정도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무종, 인종 형제가 이 내전에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무종이 제7대 황제, 인종이 제8대 황제로 연달아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순왕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충순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종, 인종 형제를 황제로 옹립한 1등 공신이 되게 되고 원나라 조정에서 황실의 입지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양왕이라는 새로운 왕위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순왕 정말 막강한 파워를 지게 된 것이죠. 반면에 그 아버지였던 충일왕은 반대의 길을 가게 돼요. 몰라의 길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무종, 인종 형제와 그 황제와 반대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완전히 정치 실권도 뺏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308년 안타깝게도 73세의 나이를 일기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순왕이 다시 고려 국왕으로 복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순왕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자신이 꿈꿨던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 충순왕이 원나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이다가 강제로 퇴위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지 못했던 계획, 그 미완의 계획을 다시 밀어붙입니다. 인사행정도 바로잡고 나라의 공을 세운 사람들 상도 주고 민생도 바로잡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나라에 돌아가서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냐면 원나라에 강제로 소환당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너무 원나라가 좋아서 가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충순왕의 태생을 보면 충순왕은 혈연적으로 태생적으로 원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최초의 국제 결혼으로 탄생한 최초의 혼혈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또 원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 가면 자신이 한 형제처럼 지냈던 무종, 인종 황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골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고려는 누가 다스리냐? 소는 누가 키우냐? 물론 자신도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전지정치예요. 전지정치. 전지정치는 글을 써서, 즉 편지를 써서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여러분 원격 정치라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지금 원격 정치 가능하죠. 실시간 화상회의가 가능하고 줌도 있고 실제 전화기가 있잖아요. 바로바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소통을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있어도 바로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글을 써서 정치를 하면 이게 오고 가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려에서는 이 충순왕의 아바타, 충순왕의 권력을 대항할 수 있는 측근들이 바로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충순왕의 권력을 대항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충순왕을 보면 저는 내로남불이 딱 떠올라요.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 충렬왕을 욕하고 비난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했던 충순왕이 그 아버지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비라는 여인한테 빠져서 어머니 소박 맞게 했잖아요. 해놓고 본인도 조비라는 왕비한테 빠져서 본인의 부인이었던 개국대장공주 소박 맞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충순왕이 아버지 충렬왕의 그 측근 정치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인데 지금 자신이 그대로 그 측근 정치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도 지금 보면 그래요. 우리 누구 욕하잖아요. 아버지 욕해요. 나는 아버지처럼 술을 안 마실 거야. 아버지처럼 폭력적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무의식 중에 그 아버지 나쁜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충순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많은 문제점이 생기니까 고려에서 이제 충순왕 보고 제발 돌아오시라. 왕께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니까 또 충순왕의 대답이 또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려에 가고 싶은데 원나라의 황제께서도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고 또 원나라의 황제께서도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니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거기서 완전 승승장구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고려국왕 플러스 심양왕이 자기를 왕위를 2개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승상이라는 관자까지 발휘. 우승상은 이제 원나라 조정의 최고 실권자거든요. 이 자리까지 올라서 본인이 또 거기서 원나라에서도 많은 개혁을 하고 많은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종, 인종 형제는 엄청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원나라의 모든 황족들은 2개의 왕위를 동시에 겸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지금 충순왕이거든요. 충순왕만 특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순왕의 권력이 너무 과도해지니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반대 세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충순왕은 2개의 왕위를 가지고 있느냐? 왕이 둘 중에 한 개는 포기해라.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명분이 맞으니까 충성왕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두 개의 왕위 중에 한 개는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고려국왕과 심양왕이라는 두 개의 왕위 중에서 어느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한 개는 포기해야 돼요. 두 개를 가질 수 없으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게 더 나한테 유리한 거 따져봐야 되는데 이 충선왕 정말 머리가 좋았습니다. 뭘 포기했냐? 여러분 같으면 아마 고려국왕 자리를 유지하고 심양왕 자리를 포기했을 건데 충선은 정반대입니다. 심양왕 자리를 유지하고 고려국왕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려국왕 자리는 자신의 아들 충승한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양왕을 유지하면 고려국왕을 실질적으로 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양왕이 더 중요하거든요. 심양왕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고려국왕을 실질적으로 겸할 수 있어. 자신의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심양왕을 포기하게 되면 고려국왕 자리만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충선왕의 힘은 완전히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양왕을 지키고 고려국왕 자리는 아들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에서 계속 살게 되어요.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충선왕인데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인생은 세옹지마 같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떠한 영웅도, 어떠한 위대한 역사적 인물도 정말 이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과 부귀영화가 계속하는 법은 없습니다. 충선왕도 그래요. 자신이 한 형제처럼 지냈던 그 7대 무종 황제와 8대 인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든든한 백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9대 영종 황제가 즉위하는데 이 9대 영종은 충선왕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세력, 즉 정적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종이 즉위하면서 충선왕은 모든 권력을 잃게 되고 심지어 멀리 유배갑니다. 어디로 유배가냐면 토번이라 그래서 여러분 티베트 알죠? 티베트는 지금도 중국 베이징에서 보면 굉장히 먼 거래요. 근데 그걸로 이제 쫓겨갑니다. 근데 가서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달구지 타고 가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정말 운막 같은 톨 같은 집에서 살게 되거든요. 정말 비참합니다. 이 충렬왕과 충선왕도 결국 끝은 다 좋지 못했다. 그래서 충렬왕도 쓸쓸하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고 충선왕도 끝은 좋지 못했다. 물론 나중에 베이징으로 복귀는 합니다. 나중에 복귀는 하지만 복귀하자마자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충성왕은 굉장히 힘이 강한 고려국왕이었죠. 고려 역사상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원나라 황실의 최고 실권자였어요. 이 사람이 힘을 잃고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일부 부원세력이나 친원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번 기회에 그냥 고려라는 나라 없애버리자. 못되는 매국노리죠. 이번 기회에 고려라는 나라 없애버리고 그냥 원나라의 일부로 통합하자. 이런 주장까지 벌어지면서 고려가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충렬왕의 외교와 충선왕의 외교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 정책의 방향이 달랐거든요. 오히려 충렬왕의 정책이 여기서는 좀 빛을 발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충렬왕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다시피 원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개 토풍의 원칙이고 그게 또 세조 구제의 형식으로 나타났거든요. 반면에 충선왕은 정반대죠. 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원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서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라 만약에 힘 있는 충선왕이 실각하거나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충렬왕처럼 원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려의 자손을 지키는 정책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충렬왕의 외교냐? 충선의 외교냐? 어떤 것이 그 당시 고려의 현명한 외교 정책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결국 충렬왕도 충선왕도 그 끝은 좋지 못했다. 그들의 권력과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역사적 인물과 영웅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너무 권력을 쫓지 말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족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리를 잡으면 만족하고 좀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욕심은 여러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요. 욕심이란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욕심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비워야 돼요. 적당히. 내가 이쯤 되면 만족할 거야. 그 정도 성공하지 않으면 더 성공하고 싶어요. 이 정도 돈을 벌고 되면 나 이때부터는 좀 편하게 살 거야. 아니에요. 돈 벌면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이 비참한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역사 강사들 중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과요불급의 말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조금은 만족할 줄 알고 조금은 비울 줄 알면서 그렇게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히 살아가야겠다. 역병은 영원한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위기가 닥친 고려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주 열악하고 좀 힘든 환경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이 한국사 대중화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바른 역사를 알게 된 그 열정으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몸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자,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